이 나노 기술은 사실은 그 1959년에 파인만 교수가 바닥에는 굉장히 풍부한 공간이 있다라는 말로부터 이제 나노라는 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실제 나노 기술이란 용어를 실제 쓴 사람은 드렉슬러가 창조 엔진이라는 그런 자기 그 저서에서 나노 기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가 뭔가라고 정리를 한 걸 보면은 그 100나노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 조작, 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발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노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거, 크기의 문제만 탁 와닿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노 기술은 그 크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 갖고 그 기존에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나노 기술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적용이 되는 나노융합 산업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 나노 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돼 갖고 뭐 제품을 개선, 혁신하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기능, 그 나노 도미네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통틀어서 나노융합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기술의 발전 단계로 보면은 기술 개선이나 기술 혁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인크리멘털한 어떤 그런 이노베이션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이나 혁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뭐 나노기술 혁명이라고, 양자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쪽이. 그다음에 나노기술하고 산업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나노기술은 굉장히 융합적인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융합하는데 굉장히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제너릭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기존의 어떤 전자 산업에 들어가서 그 융합을 통해 갖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창출하는 굉장히 기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또 하나는 굉장히 와해성 기술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인크리멘탈하게 가는 것도 있고 아주 레디컬하게 가는 부분,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레디컬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그래프처럼 이게 기존에 있던 산업이 이렇게 가다가 나노 기술을 만나서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가는 게 있는 반면에, 완전히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나노 기술이. 특히 나노 산업은 굉장히 그 과학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특성.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는 과학 기반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과학 기반 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ICT 산업, 또 생명과학 산업하고 더불어서 그 나노 융합 산업을 그 과학 기반 산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나노 융합 산업의 현황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이 나노 분야에 국가에서 하는 R&D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01년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3조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는 주로 이제 R&D 쪽하고 인력 양성하는 거하고 기반 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만 2008년대는 정부 부처가 이렇게 통폐합이 막 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좀 흔들린 상황이 있어갖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2009년도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 장비가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팹을 만들어서 그런 장비들 밀집을 해놓으면은 그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팹이 2009년도에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장비 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노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과연 실태가 어떻게 되냐. 2012년도에
데이터를 2013년도에 한 걸 갖고 보면은 나노 융합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략 한 900여 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에 응답한 기업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504개 기업이 응답을 했고요. 이 504개 가운데서 중소기업이 한 450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보면은 그 기업들이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설립이 돼 있다라는 것도 조사상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200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들은 기존의 주력 분야에서 나노 분야로 확장을 하면서 나노 기업으로 이렇게 바뀐 걸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나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001년 이후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분류로 나노 소재, 나노 전자, 나노 바이오 의료, 나노 장비 기기 이렇게 크게 4개의 대분류로 보면은 소재 쪽이 218개로 소재 쪽 기업들이 가장 많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업기업 비중도 지난해 조사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전업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매출 중에서 나노융합 제품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을 우리는 전업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업기업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니까 수도권이 52%, 충청권이 23%,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거의 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편수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과학기반 산업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충청권은 주로 연구단지가 대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기인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노 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30조 정도 2012년도에 매출이 있고요. 전자 부분이 그 중에서 117조나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2년도에 장비 기기가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는 태양광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망했잖아요. 거의 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업들이 거의 다 문 닫고 뭐. 그래서 그 태양광 관련 제조 장비들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을 이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매출은 95% 이상이 거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지역 편중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 총 6조 6천억 정도가 이거는 뭐 정부 투자뿐만 아니고 기업 투자가 다 합쳐서 연구개발 투자가 그 정도 2012년도에 있었고요. 그 중에 대기업이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내부적 역량, 그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소위 R&D 집중도, 그러니까 R&D 집중도는 총 그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을 R&D 집중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R&D 집중도를 살펴보니까 평균 집약도가 한 5.1% 정도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바이오 의료가 6.3% 가장 높고 나노 소재가 가장 낮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조업 전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R&D 집약도가 한 3% 정도 되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나노 쪽에 있는 기업들의 R&D 집약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도 등록 특허가 국내가 한 2,800건, 해외가 982건으로 전체 등록 특허의 34%, 그 다음에 그 해외는 52% 정도 되는 굉장히 그 나노하고 관련되는 특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등록 특허 출원수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13만 8천 명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제조업 평균이 1인당 한 5억 정도 한다라고 보면은 매출이 한 1.7배 정도. 특히 나노 소재 중에서 대기업들의 인당 생산액은 17억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재 쪽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다. 나노 소재 쪽이.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사업화 현황인데 제조 및 판매 단계라고 응답한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그 제품의 출시가 활발해질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나노융합 제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주로 회사의 주력 매출은
그다음에 미래성장 동력원이라고 응답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갖고 점점 나노융합 제품이,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미래성장 동력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주요 매출 원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노 기업들의 투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투자 조사를 해봤는데, 요건 주로 이제 대기업은 빼버리고 중소기업만 놓고 봤는데요. 전체 그 투자 금액 한 7,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7,5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내부 조달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민간 부분이라는 거는 뭐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소위 투자를 받는 부분이고, 이게 공공 부분의 투자가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투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노융합 산업의 위상으로 보면은 전체 매출이 한 13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총 생산 대비 나노융합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5% 정도 된다. 올해 또 조사해 보면 이게 좀 더 늘어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아마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종업원 수는 13만 8천 명인데 전체 제조업 고용의 한 5% 정도. 고용 증가율은 2011년 대비 2012년도의 증가율이 12% 가까이 돼갖고 제조업은 1.4%거든요. 그래서 고용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높은 어떤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위상이, 국내 위상이 그 정도 되는데 국제적으로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이제 바로미터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자 규모로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런 것들에 비해서 투자 규모는 한 세계 6위 정도 수준 됩니다. 근데 1인당 투자액으로 보면은 세계 4위 수준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나노 분야의 SCI급 논문 건수가 한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SI급 논문 건수로는 세계 4위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진짜 막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막 엄청난 속도로 그냥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인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는 2013년 기준으로 보면은 공개 특허 2만 1,000건 가운데 2,880건으로서 세계 한 3위 정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 건수도 역시 한 3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측면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나노의 세계 시장 규모가 한 6,28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82억 달러 정도가 국내 그 기업들이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4.5%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경쟁력 수준도 2010년도에는 세계 최고가 미국이라고 봤을 때 한 74% 정도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81% 정도로 기술 수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보면은 2020년도에 약 한 2.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걸 뭐 IT 융합, BT 융합, ET 융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 연평균 그 성장률이 18%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산업군이다.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노 기업들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이런 나노 기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 타입으로 좀 분류를 해보고 그 분류한 것들이 성과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그 분야 안에서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경쟁 우위 메커니즘이 뭐고, 그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크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외부 환경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 자원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역량과 자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특히 이제 외부 환경 관점은 주로 이제 지속 가능의 비중을 두고 있고,
이 내부 자원은 경쟁 우위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피팅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 관점으로 보면 이런 통합의 관점에서 그 기업의 어떤 지속적인 경쟁 우위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그 400여 개 되는 기업들을 일일이 쭉 매핑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역량도 굉장히 높고, 외부에서도 정보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는 기업들의 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내부 역량에 대한 것들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외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도 좀 약한 부분을 여기다 잡고, 뭐 이렇게 사부면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쭉 매핑을 해봤습니다. 매핑을 해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아갖고 한번 들여다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역량과 외부 지식으로 구분해서 보니까 내부 역량에 굉장히 많이 소위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 연구원 수가 많은 기업들이 그 재무적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게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식하고 관련된 부분도 외부에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전시회도 쫓아다니고 막 노력하는 그런 집단이 재무적 성과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봐도 실제 내부 역량과 외부 지식을 동시에 높게 보고 그쪽을 계속 노력하는 집단이 재무적 성과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그 나노융합 제품이 본격적인 제조 및 판매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근데 인단 생산성이 한 제조업이 1.7배를 상회하는 굉장히 고부가치 이 산업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노기술 기반 제품들이 시장 출시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니 또 뭐 무슨 IoT니 뭐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그 나노기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 사업을 위한 다양한 시장 전략 수립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국가적으로나 혹은 기업이 측면에서도. 특히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기술의 어떤 사업화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제품 인증이라든가 표준화 문제, 그다음에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들을 아주 꼼꼼하게 좀 대충 하는 게 좀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대기업 집중도가 너무 높아요, 이쪽이. 그래서 중소기업의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는 방안들이 되게 필요한데, 기업들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기술하고 자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금, 이런 부분, 공공적인 자금이 굉장히 아까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바이오 쪽이라든가 나노 쪽이라든가 ICT 쪽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쪽에는 그 분야만 투자하게 하는 그런 특화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공공에서 그런 초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먼저 좀 해주면은 그 위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투레이어로 운영할 수 있는 펀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건 벤처캐피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역균형 차원에서 너무 한쪽에 몰려있다. 2012년도 말인가 2013년 초인가 그 NNI에서 발표한 게 그 미국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지역 균형 발전, 각 주의 어떤 주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NNI는 어차피 나노 쪽을 갖고 핸들링하는 쪽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슈로 다뤄갖고 그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유형 분류라는 거,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성과 분석을 통해 갖고 그 경쟁 우위가 R&D 활동을 통한 내부 역량과 자원, 또 지속 가능성은 산업 구조적인 측면의 네트워크 등 외부성 효과에 비중을 굉장히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각국의 그 나노 R&D 투자 확대는 점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약간 세츄레이션 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뭐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용화 쪽입니다. 이제 각국의 지금 기술이 쭉 나노에 대한 투자를 점점 확대하는데, 결국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나노 기술이 있는가? 대학이나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그 1위 기술들을 빨리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이죠. 이제 모든 게 다 경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R&D에 많은 연구자들이 하시는 것들은 물성을 높이기 위한 R&D를 참 많이 합니다. 새로운 현상, 새로운 물성, 새로운 기능,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고, 다만 좀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R&D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노 물질도 예를 들면 뭐 금나노, 은나노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철 분말, 그 다음에 뭐 티타늄 분말, 실리콘 분말, 뭐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한 10여 년 동안 한 것은 또 카본 나노튜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라핀도 있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그 물질별로 시장에 가까이 있는 물질이 있고 시장에 먼 물질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술을 하려면 시장에 가까이 있는 기술들은 사실은 그냥 조금만 이렇게 애드해주면, 정부에서 좀만 애드해주면 바로 제품화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좀 멀리 있는 것들은 기업들이 제품화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기술, 그게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을 해주면 기업들이 제품화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저희가 이제 산업부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미래부랑 같이 쳐다봐야 되는데, 미래부에도 나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부에서 좀 우수한, 똘똘한 우수한 그 개발 결과물들을 산업부가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제품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훨씬 더 연구자가, 대학 연구소 기술이 기업체로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작년에 미래부랑 협력 전략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강화되려면 우리 뭐죠, 뭐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연구소 이런 부분들과 좀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것만 하면 사실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미래부 쪽에서도 지금 각 부처에서도 원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원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천은 미래부, 뭐 시장의 제품은 산업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제품화하는 과정에서도 원천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공정도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그런 그 꼭 신물질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정이나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도 원천 프로세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 약간 취약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인증 쪽이에요. 성능평가. 성능평가 부분이 사실은 이 개별 낮게 뭐 이런 쪽으로 좀 흩어져 있는데, 나노 쪽에 이렇게 조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노 기술이나 나노 물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물성을 혹은 성능을 혹은 신뢰성을 아니면 어떤 뭐 한계치를 측정을 하거나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성능이 어떻게 나오지?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사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그거 테스트 성능이 좋아요? 증명해 오세요. 뭐 이런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이제 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 팔아먹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기술 수준은 사실은 좀 우리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내려다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도 세계 4위인가? 이 세계 4위를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그 공공 섹터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산업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이제 기술 이전 쪽인데요. 기술 이전 쪽에 그 파트가 조금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허나 이런 쪽에 많이들 갖고 계시지만 사실은
특허를 내는 이유는 방어적인 측면도 있고 뭐 공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그 공공 섹터에서 발생한 특허들을 조금 산업체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최근에 이제 고민도 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도 산업화 지원 전략을 현재 지금 한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저희의 관심은 어쨌든 중소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나노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뽑을 때인데, 그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게 뽑는 과정에서는 별로 팬시해 보이지 않거든요. 나노라는 거를 처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면 굉장히 팬시해 보이죠. 지금은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뭔가 경제 이런 거를 이제 창출해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나노 하면 이미 약간 그 한 세대 전에 많이 했던 거니까 덜 팬시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진짜 나노에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R&D라는 게 보통 10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결과 만들어졌는데, 뭔가 학계나 이런 데서는 한물 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 만드는 거는 지금 이제 왕창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왕창 투자를 하는 오더가 연구비 투자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그럴 때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뽑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투자 한 대에서 뽑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투자를 한 데는 연구비 투자를 했으니까 연구소나 이제 뭐 학교나 이제 기업체 연구소나 이런 연구 집단에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뭐 개발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뭐 가장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투자 한 데서 이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 창업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기업체 연구소다 그러면 뭐 연구원 창업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술 벤처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나노 반도체 쪽에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고 생산 기술도 있고 인력 구성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컨텐츠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나노바이오 융합인데요. 근데 바이오 쪽은 아예 기술 우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더 잘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앞서 나오고 있는 건 병원만 유일하게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는 옛날부터 중국이 더 잘했고요. 근데 이거를 그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를 뭘 한다고 봤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병원이 연구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들일 시간도 없습니다. 연구 중심 과제라고 해서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걸 보니까 1년에 몇십억 수준이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 있고 예산이 몇 조인, 서울대병원 예산이 1조잖아요. 거기에 몇십억짜리 만들어봐야 이 조직이 변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병원들한테는 진짜로 조 단위로 한 10년 투자를 해야지 바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바뀌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나 뭐 나노바이오 융합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에 가봤는데, 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거기는 너무 확실해서 뭐 민드레이라는 되게 괴물 같은 기업이 나왔고요. 지난 10년 동안 25%씩 성장한 의료기 기업입니다. 병원에 딱 갔는데 MRI도 민드레이 거, 초음파도 민드레이 거, 뭐 무슨 실험 병상, 그다음에 로시에서 만드는 분자 진단도 민드레이 거, 이런 회사는 세계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병원에 국산 기계 하나 놓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글로벌 기업들도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만 갖다가 기계를 놓지 이렇게 멀티로 갖다 놓는 기업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민드레이가 정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기업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용이하게 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일단 전 나노 바이오 쪽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쪽이 너무 우리나라 FDA 기준이 미국 FDA 기준보다 좀 더 안 좋아요. 더 세거든요. 그럼 이게 역차별이 일어나는 게, 그 실제로 왜 세느냐를 잘 보면은 그거 뭔지 딱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 겁니다. 일단 다른 나라에서 해야 다 판단해서 한 거를 딱 봐가지고 뭐 좀 더 뻑뻑하게 만들면은 이제 일을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신의료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역차별이 되고요. 뭐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무슨 바이오 융합 이런 거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럽 수준 이하로 굉장히 좀 이렇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한 10년 투자하고 했던 이런 바이오 뭐 나노 기술들이 바이오 쪽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상당히 이렇게 촉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려 그러면 좋은 게 이제 하나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위 하면은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기업체를 살려서 나간다는 거는 거의 힘들고요. 여기서 그냥 테스트베드 정도 한 다음에 어차피 이제 밖으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IT 쪽은 뭐 삼성, LG,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게임 쪽은 뭐 NC 소프트, 넥슨 이런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퍼블리셔 역할을 해주는 데가 이제 많은데 그 바이오 쪽은 그런 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형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전략적으로 그 국제적으로 이런 커스터머랑 다 있는 업체들을 좀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사서 그런 업체들 통해서 좀 이렇게 기술이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몇 조면 살 수 있는 것들인데요. 뭐 사가지고 나중에 창출될 수 있는 결과는 뭐 굉장히 크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탈을 만들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뭐 바이오 콘텐츠가 됐건 나노 콘텐츠 됐건 이렇게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